S&P 500에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부자 된다는데 왜 내 주변에는 돈을 잃었다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한 투자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의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 10%에 가깝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S&P 500 투자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패로 귀결되는 보이지 않는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투자의 신념이 당신의 계좌를 녹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S&P 500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와 시장 폭락 속에서도 7.7억 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사용한 두 가지 구체적인 시스템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감으로 투자하지 않게 될 겁니다. S&P 500 투자를 실패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착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패시브 투자자다. 정말 그럴까요? 한 월가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S&P 500 ETF를 사는 행위 자체가 미국 대형주가 앞으로도 유망할 것이다 라는 매우 공격적이고 액티브한 판단이다. 여기에 퇴직금이나 전세금처럼 큰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것은 지금이 가장 싸다. 고 미래를 예측하는 위험한 도박과 다르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여기 50대 박상무님이 있습니다. 평생 일군 회사에서 퇴직금 2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두둑한 통장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지만 한편으론 이걸 어떻게 굴려야 하나 밤잠을 설쳤습니다. 주변에서는 전부 S&P 500 ETF를 추천했습니다. 그냥 VOO 하나만 사두면 연 10%는 먹는다. 는 말에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으로 2억 원 전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주 안전한 패시브 투자를 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이 20% 하락하자 그의 통장에서는 4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파란색 계좌를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야, 장기 투자해야지.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명확한 매도 기준이 없었기에 그는 결국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고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박상무님은 자신이 패시브 투자를 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타이밍과 자산 집중이라는 두 가지 위험천만한 액티브 베팅을 한 셈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더 위험합니다. 매도 버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사서 묻어두면 끝이다. 정말 그럴까요? 50대 이상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자녀 결혼 자금이나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필요할 때, 하필이면 시장이 폭락한 시점에 피눈물을 흘리며 강제해지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앞서 박상무님의 진짜 실패 원인은 시작 하락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출구 전략의 부재였죠. 만약 그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 수익률 20%를 달성하면 절반은 매도한다. 혹은 내가 참고하는 이동평균선이 하향 이탈하면 일단 나온다. 같은 자신만의 아주 작은 원칙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감정적인 패닉 셀링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적립식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죽을 때까지 돈만 넣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S&P 500 투자 실패의 두 가지 핵심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찾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 최악의 타이밍만 골라서 투자한 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투자자의 경험담에 따르면 그는 1987년 블랙 먼데이 직전, 2000년 닷컴 버블 꼭대기,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폭락 직전까지 역사상 최악의 고점에만 기가 막히게 투자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벌써 파산했겠죠.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주식을 팔지 않았고 그 결과 엄청난 자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부부는 무려 77개월, 약 6년 5개월 동안 꾸준히 S&P 500 ETF인 VOO에 적립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들이 투자를 이어온 기간 동안 팬데믹과 끔찍한 금리 인상, 조정장이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려 7.7억 원이라는 누적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투자의 지루함을 견디는 것, 그게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두 사례의 놀라운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타이밍 예측을 완벽하게 포기하고 오직 자신만의 시스템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존은 절대 팔지 않는다. 는 극단적인 시스템을 부부는 매월 무슨 일이 있어도 꾸준히 산다. 는 적립식 투자 시스템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이 아닌 시스템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바로 적립식 투자 자동화입니다. 지금 바로 사용하시는 증권사 앱을 켜고 자동 이체 또는 적립식 자동 매수 기능을 설정하세요. 매월 월급날 특정 금액만큼 예를 들어 30만 원어치 VO 같은 S&P 500 ETF가 자동으로 사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은 수량을 싸게 사게 되니 장기적으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습니다. VOO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1.15%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단순한 시스템이야말로 당신의 자산을 거대한 복리 효과 위에 올려놓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팔아야 할 때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바로 리밸런싱과 매도 원칙을 세우는 것이죠. 먼저 리밸런싱 원칙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항상 6대4로 맞춘다. 처럼 말이죠. 만약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주식 비중이 5로 줄어들면 채권을 일부 팔아 주식을 사서 다시 6대4를 맞추는 겁니다. 반대로 주식이 너무 올라 비중이 7이 되면 주식을 일부 팔아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6대4로 돌아오는 거죠. 감정이 아닌 시스템이 당신의 자산을 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신만의 매도 원칙을 반드시 문서로 적어두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목표 수익률 20%를 달성하면 투자 원금의 30%는 무조건 매도해서 현금화한다. 혹은 내가 은퇴한 후에는 매년 자산의 4%씩만 인출해서 생활비로 쓴다. 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이성적인 매도 원칙은 시장의 끝없는 공포와 탐욕으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계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전벨트가 되어줄 겁니다. 더 이상 감정적인 손절매는 없습니다. 오직 계획된 자산 관리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S&P 500 투자의 성패는 종목이 아니라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살까? 를 고민하는 대신 어떻게 꾸준히 살지? 를 시스템화하고 언제 팔까? 를 불안해하는 대신 어떤 원칙에 따라 팔지? 를 미리 정해두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당신을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명확한 원칙과 시스템이 있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불을 쌓는 단단한 계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고 나만의 매도 원칙 딱 한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내년 자녀 학자금이 필요할 때 1,000만 원 인출처럼 아주 구체적이어도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투자를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정한 첫 번째 매도 원칙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하며 서로의 결심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